자, 여러분 볼까요? 실증주의 범죄학입니다. 실증주의. 자, 여러분들 실증주의란 말 명확히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실제로 증명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그 과정을. 그래서 실증주의가 오면 이제 과학적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 과학적 탐구 방법, 다시 말해서 연구 방법론이 대두가 됩니다. 제가 이제 그 형사 정책 또는 범죄학의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사이크스가 하고 셀러가 한 얘기 몇 번 말씀드렸죠. 우선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앞과 뒤이 맞아야 한다는 얘기죠. 뭔가를 내가 연구하겠다 했으면 그걸 연구해야 한다는 얘기죠. 논리적 일관성. 그 다음에 객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객관성이란 것은 다른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범죄 그 연구를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와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검증 가능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경험의 타당성입니다. 경험 연구의 타당성. 경험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인 방법으로 그 목적에 맞는 가설을 검증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냥 아무런 현실적인 감각도 없이 마구잡이 연구 결과를 내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가지를 우리는 범죄학 연구 방법의 기준이다. 연구다. 이론이다. 이런 얘기를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실증주의는 그러한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자,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이 뭡니까? 이 자연 세계에 대한 연구 방법이 뭐겠어요? 자연에 대한 거. 관찰이라고 그랬죠. 관찰. 이 관찰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 이제 기술이란 말 쓰죠. 기술. 관찰,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잘 기록하는 것, 이것이 연구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초기 실증주의 하면 롬브르조가 나오는데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 전부 다 이미 지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알 겁니다. 여기서는 범죄인을 따로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정론이란 것은 범죄인은 따로 있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임은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사회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러고요. 그 책임을 묻는 방법은 치료와 개선이다. 그랬어요. 이제 처벌한 말도 이제 같이 씁니다. 처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야? 비정상적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범죄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치료와 개선의 기간은 정확히 정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부정경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부정경주의. 형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 사람에 대한, 특별히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처우이기 때문에 특별 예방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형법적으로 보면 이것을 우리는 심파라 한다. 자, 이렇게. 자, 이탈리아 다시 한번 볼까요? 이탈리아 롬브로조, 가로팔로, 페리 세 사람 있었죠. 그런데 롬브로조가 최초로 이제 이걸 우리는 범죄 인류학파 이런 얘기합니다. 범죄 인류학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롬브로조의 제자이자 동료인 가로팔로와 페리가 함께 뭐예요? 범죄 인류학파를 이룹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생물학적인 어떤 생김새에만 초점을 뒀느냐? 그렇지는 않고, 가로팔로는 심리학적 요인을 또 강조를 하고요. 또 페리는 이름 자체에서 풀이라고 그랬죠. 풀이, 자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회 환경적 요인을 중시하면서 뭐예요?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을 추정했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프랑스는 뭐예요? 파리라고 그랬죠. 파리. 프랑스 수도는 파리입니다. 이 파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다름 아닌 유행어 도시다. 유행. 자, 유행을 하려면 뭐예요? 처음에 모방이 있어야 하잖아요. 모방. 누군가를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유행어 도시라고 모방어.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어요. 이름 자체들 보니까 뒤따라 캐게 이렇게 뒤르갱, 따르뜨, 라카사뇨, 깨뜰레, 게리 이렇게 5사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은 철학이 발달했다고 그랬죠. 철학이. 철학과 법학이 발달합니다. 여기는 이제 위로부터의 혁명이에요. 지식인들이 그 사회를 이끌어갑니다. 서민들의 어떤 프랑스는 뭐냐면 국민들이 루이 16세를 깨부수고 요사이 뭐 마리 앙떼앙느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앙떼앙느, 마리 앙떼앙느. 루이 14세죠. 루이 14세의 부인인데 프랑스 마지막 왕정 아닙니까? 그런데 워낙에 여자가 국민들의 어떤 그 도탄에 빠진 민생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마리 앙뚜안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측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비님이시여 지금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뭐 카스테르가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시민들에 의해서 프랑스 혁명이 성공하면서 시민들에 의해서 단두대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그 비참한 만로를 겪게 되죠. 어쨌건 이 프랑스는 저항운동이 아주 크게 국민들의 저항 자체가 저항 의식 자체를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어요.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독일은 사실은 국민들은 조금 좀 부족하지만 있는 자들이 다시 말해서 지식인들이 그 부족함을 좀 채워주는 좀 정의로운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달을 합니다. 어쨌건 자. 이 독일에서 얘기할 때는 리스트를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했고 이 리스트는 심리학과 사회학에서 발달한 사회학을 우리는 범죄학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다가 형법학을 플러스 해가지고 전형법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내놓은 것이 뭐예요? 심파이론이라는 얘기예요. 심파이론이다. 그리고 이제 샤프펜이죠. 샤프펜 매우 뾰족한 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적 위험성을 중심으로 해서 7분법 범죄인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범죄인 분류가 나왔다. 범죄인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한 자체가 뭐예요? 특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그것을 세분화하고 동질적인 것들 이렇게 또 같은 내용들과 세분화한 것을 다른 것을 분류해서 분류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범죄인 분류가 따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한다? 실정주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탈리아 초기 실정주의 봅시다. 롬브로쪼. 자, 범죄 인류학파의 선구자고요. 범죄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최초로 이렇게 범죄 원인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범죄 인론 연도를 보니까 1876년이죠. 신체적 특징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범죄자들은 뭔가 얼굴이 다르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원시인에서 이렇게 우리는 계속 진화해 왔는데 격세 유전을 통해서 원시인의 인자가 격세 유전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생리적 범죄인이다. 이 사람은 범죄인으로 인자가 있다 이 말이죠. 원시인의 인자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범죄인을 유형화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뭐 당연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최초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생리적 범죄인, 정신적, 격정 범죄인, 귀해, 관습, 잠재적 범죄인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또 이분이 또 남성 성가설을 얘기하죠. 여성 범죄자는 남성과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페리가 나옵니다. 자, 초기 범죄 사회학파고요. 자, 풀이라고 해서 풀이 환경적 원인을 중시하고 결정론, 귀해 범죄인을 중시합니다. 자, 범죄 포화의 법칙, 범죄 과포화의 법칙, 형벌 대용물 사상, 특별 예방론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범죄 포화의 법칙과 과포화의 법칙인데 사실은 여러분들 포화의 법칙만 잘 이해하시면 돼.
범죄 원인은 인류학적 요인. 자,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물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일정한 개인적, 사회적 환경 하에서 일정량의 범죄는 정상이다 이거야. 그 수는 증감할 수 없다. 일정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정상적인 것이다. 거의 비정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은 우리는 뭐라 한다? 범죄 포화의 법칙이라고 한다. 자, 범죄 방지 대책으로서 사회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지금 초기 범죄 사회학파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사람은 롬브로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탈리아 사람인데 롬브로쪼를 추종합니다. 추종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했다는 얘기예요. 자, 범죄 과포화의 법칙, 사회적 물리적 예외 조건의 발생에 따라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살인, 강도, 절도 등의 범죄에 수반해서 반사적이고 부수적인 공무집행 방해죄, 작물범죄, 명예훼손, 위중죄 등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번은요, 이게 형벌도 대용물 사상, 형벌을 대용하자는 얘기예요. 형벌 대신 다른 것을 사용하자는 얘기예요. 자, 형법 초안, 자, 형사처분도 도덕적 책임을 배제한 사회 방위 처분 내지 보완 처분으로 일어나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형사처분 범죄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 범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뭐예요? 도덕적 책임이죠. 이건 고전주의죠. 근데 이러지 말고 오로지 사회 방위 처분, 다시 말해서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범죄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형법을 개정하자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형벌과 보완 처분을 한꺼번에 가자. 그렇지만 범죄도 하지 않았는데 보완 처분하자, 이건 반대합니다. 자, 특별 예방론, 형벌은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목표로 하는 특별 예방에 주된 목적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요. 자, 가로팔로입니다. 자, 가로팔로는 말이죠. 범죄학에서 범죄 원인 중에 인류학적 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정신적, 심리적 측면을 중시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범죄는 정신적인 비정상 도덕적 변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심리학적 요소를 강조했다. 자, 그 내용 잊어서 보니까 범죄인들, 다시 말해서 살인이다, 강도다, 절도다 이런 내용을 봤더니 이타적 정서가 없더란 얘기야. 이타적인 게 뭐예요? 남을 사랑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부족하더라. 연민과 성실의 정이 침해됐다. 그것이 범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중요한 것은 자연범과 법정범을 둘로 나눴다는 거예요. 자연범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죄로 인식하는 것, 이렇게. 이제 자연범의 속성이 뭐냐 했더니 정직성과 동정심의 감정을 침해하는 것이다. 바로 이 말이에요. 이 같은 말이야. 다시 말해서 자, 살인, 강도, 절도 이건 뭐예요? 이거 어디서나 범죄로 본다 이 말이야. 이 자체가 뭐예요? 결국은 정직성과 동정심의 이타적 정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정신적, 심리적 측면을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롬브로쪼는 신체적 비정상을, 가로팔로는 정신적 비정상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자, 가로팔로의 시공간 종속성 부정에 페리는 사회적 원인을 강조로 공격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가로팔로는 법정형과 자연범을 나누면서 자연범의 특성을 이렇게 이타성의 부족이라고 봤고, 법정형은 법으로 정한 것이 법이다, 범죄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